산문 3강의 서해 무릉기. 서해 무릉이 바로 최 씨가 끌려간 곳이고 지하국이라고 해서 설화에 나오는 배경이다. 자, 여기 지금 장면은 유생이 집을 나와서 계속해서 최 씨를 찾다가 결국 서해 무릉기까지 도착하는 건데, 문제는 이 서해 무릉기는 무슨 도적이 나와서 납치하고 그러니까 무슨 뭐 대단한 사건 이거 지금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건 남녀간의 간절하고 애절한 사랑,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어. 자, 본문 봐봐. 이럭저럭 3년이 지났을 때, 이 3년은 금산사 부처님이 3년 있으면 만난다고 했던 그 3년이야. 유생은 이름이 원래 유연이고요. 여승으로 변장하고 서해에 배를 띄워 대양을 방어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 사건이 발생하는 그러던 어느 날, 푸른 산들이 첩첩이 물 위에 솟아있고 천봉만악, 이게 천만, 이건 수많은 것이란 뜻이고, 봉우리, 골짜기 이런 뜻이야. 천봉만악이 봉우리마다 기이한 곳에 이르렀다. 마침 달빛마저 넓게 비추고 있어 그야말로 경치가 절승한 곳이다. 절승, 아주 뛰어난 곳이다, 그런 뜻이야. 여기서 잠깐 알아볼 건 뭐냐면, 고전소설답게 이거야. 요런 부분은 우연성에 기인했다고 하는 거. 우연성. 하필이면, 물론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 또 그날 마침 더 절승경계였다는 얘기야. 유생이 배에서 내려 점점 깊이 들어가 보니 인가, 사람 사는 집은 없고 산수 경치가 더욱 맑고 수려하였다. 마음속으로 감탄하고 칭찬하며 10여리를 더 들어가니 거기에 큰 섬이 있었다. 서해무릉. 섬에는 평평하고 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었고 푸릇푸릇한 경치 사이로 호화로운 인가가 10여 호 자리 잡고 있었다. 이 호가 있잖아. 원래 호라는 게 문을 말하는 건 문. 그러니까 집에는 대문이 하나 있잖아. 10여 호니까 10집 이런 뜻이란 말이야. 자, 게다가 섬 앞으로 15리나 되는 큰 강물이 가로막혀 있었으니 깊숙하고 한가한 풍치를 비할 데가 없다, 견줄 데가 없다, 비교할 데가 없다. 이에 유생이 반드시 은인이나 도사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여 찾아보기로 하였다. 뭔가 특별한 사람, 여기서 은인이라면 자기 소원을 들어줄 사람, 도사라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 그런 사람이 살고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기로 했다. 그 섬에 들어가 유생이 흰옷을 단정하게 입고 삿갓을 바로 쓰고 바랑을 메고 죽장을 짚고서 양식을 구하니, 자, 이거 복장이 뭐죠? 스님 복장이야. 삿갓 쓰고, 바랑은 원래 스님들이 이렇게 지주 얻으면 지고 다니는, 지금으로 하면 백팩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죽장은 대나무 지팡이. 자, 이렇게 깊은 곳에 스님이 찾아오는 것도 뜻밖의 일이로되 저렇게 아름다운 승려 여승 더욱 처음이로다. 유연은 남자야. 유생은 남자라고. 얼마나 예뻤으면. 이에 유생이 대답하였다. 뭐라고? 소승은 저는 금산사 뒤 암자에 있는 여승이온데. 자, 신분을 감췄네. 성별을 감춘 거지. 이곳에 아름다운 산과 바다 같은 강을 구경하려고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무엇라고 부르니까 청하건대 가르쳐 주옵소서. 마을 사람들이 여승의 미모를 부러워하고 감탄하면서 말했다. 이곳은 서해 무릉이라는 곳이요. 꽃이 피어서야 봄인 줄 알고 단풍이 들고 나뭇잎이 떨어야 가을인 줄 알지요. 서해 무릉. 자, 이렇게 말하며 다투어 양식을 주는 사람이 많아 바랑이 무거워 맬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유생이 이에 이곳 인심이 순박하고 후덕하고 다시 큰 누가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이 많다, 베풀 줄 안다, 뭐 이런 얘기지. 이때 최 씨는 밤낮으로 명철하신 하느님을 향해서 길게 탄식하고 지냈다. 뭐 여기서 길게 탄식하는 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억지로 끌려와서 납치돼가지고 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또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거겠지. 자나 깨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여기서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고향에 가면 사랑하는 유연이 있다는 거지.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밤, 자, 비몽 사몽, 꿈 같기도 하고 꿈 비슷하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한 노승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여기 노승이라는데 사실은
그 부처님이었어. 유연한테 나타난 부처님. 나는 금산사 부처로다. 내 지아비 누구지? 유연이지, 그지? 지간 정서로 감당할 너희 두 사람 유연과 유생과 최씨 도와주러 왔노라. 내일 오시에 우리가 정오라고 하잖아. 낮이야 낮 12시를 말하는 거지. 오시에 한 여승이 밖에 있을 거야. 이 사람이 바로 유생이니 이제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꿈에 나타났어. 최씨는 반가워하며 감사 인사를 하고 문득 꿈에서 깨어났다. 자, 이 꿈은 사실은 이 꿈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기대. 그래서 아마 5시에 나갈 거야. 만나러. 그런데 최 씨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여기 잡혀온 일을 나가지 않았거든. 이 꿈 때문에 나가는 거야. 최 씨는 한낱 꿈속에 헛된 일인 듯 여겨져. 자, 그런데 꿈 꾸고 나서의 반응을 봐봐. 어떤 반응인가 봐. 헛된 일. 몸과 마음이 몹시 어지럽고 뒤숭숭해. 그러면 이 꿈은 꿈일 뿐 진정으로 믿지는 않았지. 만약에 이 꿈을 철석같이 믿었다면 잘됐다. 이제 불안하면서 벗어나고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을 텐데 그 이후에 느낌이 이래. 저 꿈은 헛된 소리고 어지럽고 뒤숭숭해.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믿지 않았다는 거지. 여기서는. 다음날 정오 무렵 개선, 여기서는 하녀야, 밖으로부터 쫓아 들어오면서 말했다. 장직문 밖 한 여승이 그 여승이야 꿈속에 양식을 청하고 없는데 그토록 아리따운 미모와 옷 같은 얼굴, 비유적 표현 나왔어. 여기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영롱한 풍모는 저를 처음 보았습니다. 청소하고 단아한 자태가 마치 우리 아가씨를 방불케 했다. 아가씨를 보는 것 같았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최 씨가 다 듣고서 어제 꿈속의 일, 자, 부처님이 오늘 유생이 온다 그랬지. 생각나 마음속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개선이 은근히 권하며 말하였다. 뭐라 하냐면 여승은 내 당에 들어와도 괜찮으니 아가씨께서 한번 보신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만나라는 뜻이겠지. 최 씨가 이곳에 온 지 수삼 년이 지났으나 몸을 일으켜 연보, 이게 연꽃 같은 걸음걸이니까 최 씨는 외모도 예쁘고요, 걸음걸이마저도 아름답다 이런 거지. 그런데 그 연보를 옮김이 없었는데 안 나갔다는 얘기잖아. 이날 꿈속에 의심이 생겨서 한번 나갈 결심을 하였다. 이에 개선이 크게 기뻐하며 하인들에게 나갈 채비를 체리하고 일렀다. 개선에 이끄는 대로 따라와 나와보니 서쪽 강물이 굽돌아 흐르는 곳에 산 우물이 있었고 그 앞에 흰 옷을 입은 여승, 이건 유연이고, 바랑을 메고 대나무 막대기 죽장을 쥐고 우리 표현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 있는데 멋지게 고독하게 서 있는데 바람이 막 불면 옷깃이 막 날리잖아. 막 애니메이션 같은 나온 그런 모습으로 딱 서 있단 말이야. 담담하게. 최 씨가 은근히 눈을 들어 살펴보니 삿간 밑에 옷 같은 얼굴을 한 여성, 다름 아니라 바로 자신의 지아비 유연이었다. 최 씨가 보니 낯빛과 용모가 바뀌고 풍채와 신수가 초췌하여, 이유는 뭐라고? 이게 지금 찾으려고 몇 년을 돌아다녔단 말이야. 3년째 됐어.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지아비 유연이 나를 찾으려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느껴져.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해. 더구나 이렇게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허다한 풍상, 바람과 소리, 이거는 고통, 고난이지. 천신만고, 매울신 쓸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천만 또 나왔네. 수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겪은 것이 모두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 최 씨의 심정은 오죽하였겠는가. 자, 이런 거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야 되겠네. 왜냐하면 작가가 등장인물, 여기는 최 씨겠지. 최 씨의 심리를 다 평가하고 있어. 자기가 다 분석하고 있단 말이야. 작가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중략 부분 줄거리. 유생은 최 씨를 따라갔다가 최 씨를 납치해 간 장군과 우연히 마주치고 장군은 여승을 수상히 여겨 멀리 내쫓는다. 우연이라는 말도 나와서 우연성. 이때 유생은 장군에게 쫓겨나와 원촌에, 멀리 있는 마을에 숨어서 오직 깊은 산과 은밀한 곳을 살폈다. 여기 서해 무릉을 살폈어. 이때 부처님이 도우시고 하늘이 가르쳐 주어 물을 따라가다가 바람이 통하는 굴을 찾을 수 있었네. 이 굴이 잠입하는 통로, 나중에 탈출 통로가 되겠지. 부처님은 유연에 아주 철저한
절대적인 조력자라고 볼 수 있어. 이 굴은 밖으로도 통하는 구멍이 작았지만 그 안은 몇 사람이 머물 수 있을 만큼 넓었다. 유생이 크게 기뻐하며 여기에 몸을 숨기고 마을에서 얻어온 양식으로 연명하며 엎드려 지냈다. 이 엎드려 지냈다는 건 숨어 지냈다는 거지. 그 도적 장군 때문에. 마침 그곳은 장군의 집 뒷산이었다. 유생이 이곳에 머무르며 낮에는 바위 구멍에 숨어 지내다가 밤이 되기를 기다려. 이건 통하는 굴이 아니었구나. 여기서는 은신처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네. 인적이 끊기는 야삼경. 야삼경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제일 깜깜한 시간이지. 장원 밖에 나가 두루 살펴보았으나 실로 들어갈 곳이 없었다.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 대책이 없자 유생은 어찌할 바를 몰라 길게 탄식하고 밤낮으로 끊어질 데가 없었다. 자, 여기 숨어 지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구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야. 시간만 잡고 가는 거야. 이때 최 씨는 먹고 마시는 것을 전부 거절하고 항상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슬피 울기를 그치지 못하는데 하루는 정부인이 최 씨를 불러 달래며 말했다. 자, 정부인이 누굴까? 자, 여기는 도적대왕의 어머니쯤 될 거야. 한번 볼까? 소조가 여기에 이른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제 자식, 그렇지. 오히려 소조를 핍박하지 않은 것은 이로써 소조를 위로하기 위한 거고, 우리 아들의 청춘이 이제 저물러가고 소조의 나이도 적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나이를 먹었으니까 혼례를 이루어 보는 게 어떤지, 그래야지 복을 누릴 거 아닙니까? 설득하러 온 거지, 그지? 지금 봐봐, 여기 A 부분 있잖아. 이거는 있잖아, 화작 문제야. 화법 문제라고. 어떤 식으로 설득하고 있냐고. 지금 이 설득의 근거가 이런 거야. 계속 시간만 가면 안 되고, 시간만 갔기 때문에 다 늙었다,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아들과 최 씨가 결혼하기를 설득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만 마음을 돌려 부부의 연을 맺고 자식을 낳아 기름이 이치에 맞지 않는가? 이제 태길 날짜를 잡아서 조만간 혼례를 치를 것이니 모름지기 소조는 고집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어. 근데 여기서는 설득 겸 일방적 통보가 되겠죠. 자, 최 씨가 다 듣고 너무 놀라고 치욕스러워 곧바로 맑은 물에 귀를 씻으려 하였다. 쓸데없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지.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최 씨가 대답하여 말했다. 저희 신세가 이렇게 억지로 끌려와서 납치돼서 박명한 신세니 더욱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난 죽는 게 낫다. 어찌 다른 말은 뭐야? 결혼하겠다고 생각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라는 서리적 표현. 말을 마치자 붉은 치마를 떨치고 일어나 거처로 돌아가니 정부인이 최 씨의 뜻이 아직도 굽히지 않는 한결같음을 보고 크게 근심하였다. 장군은 핍박하여 혼례를 치를 뜻이 다급하여 혼산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여겼지만 최 씨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신이 초조하여 빨리 죽고자 할 따름이다. 그럼 한쪽은 빨리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한쪽은 이럴 바엔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말인 거지. 그러나 유생의 정성을 생각하니 차마 죽을 수가 없어서 숨죽여 오열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최 씨, 여기서 상황은 진퇴양난이지. 죽지도 못하고 살아서 결혼할 수도 없고, 뭐 아무튼 유연을 생각하면 죽을 수는 없고, 결혼하자고 하니까 죽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밤 뭔가 사건이 일어나네. 그 이부자리에 기대어 잠깐 졸다가 꿈을 꾸었는데 어떤 여승이 앞에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금산사 부처로다. 네 지아비 유생 정성을 감독하여 두 사람을 돕노라. 지금 장원 밖에 유생이 와 있으니 바삐 나가 달아날 기약을 정하라. 라고 이거 알려준 거야. 해결책도 되고요. 자, 이 말을 듣고 최 씨가 놀랍게 보니까 잠결이었고 한바탕 꿈이었어. 그러나 마음속으로 부처님이 꿈에 지시한 것이 헛된 적이 없었으니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믿어야지 하고 시킨 대로 장원 밖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장원을 향하여 축원을 보통 기원이라고 할게. 아득한 하늘이시여, 저의 이 모습을 알고 계신다면 여기서 벗어날 계책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유생과 저의 세잔한 목숨을 구해 주옵소서라고 축원을 올렸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마침 또 나왔다. 이게 다 우연성이에요. 유생이 담장 안에 동정을 살피고 있다가 최 씨가 하늘에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하여 여기에 답하여만 했다. 낭자 최 씨가 옛 정인 누구? 유연 자기죠. 아직도 그리하거든 서로 만날 기약을 정해 알려주십시오. 자, 도망갈 날짜를 잡자는 얘기지. 최 씨가 이렇게 답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무나도 분명한 유생의 목소리다. 그 신기하고 반가움은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요. 자, 여기 서해 무릉기 남녀 간의 간절한 사랑 얘기가 테마라고 얘기했죠. 문제 한번 봅시다.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유생은 섬의 마을 사람들로부터 섬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양식을 얻었다. 일단 양식은 바람을 짊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얻었고요. 이 섬은 뭐 꽃이 펴야 봄이 오는 거고 나뭇잎이 떨어져 단풍잎이 떨어져야 가을이 될 만큼 항상 아름답다. 계절이 변하는 걸 그걸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다라는 거니까 아름답다는 얘기야. 자, 그 얘기 나왔고요. 2번. 개선은 최 씨가 나갈 결심을 하자 여승인이 있는 곳으로 최 씨를 안내했고 만나게 되고 유생이라는 걸 확인했지요. 3번. 최 씨는 오랜만에 만난 유생의 모습에 초췌한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 자기를 찾느라고 저렇게 돌아다니라고 초췌한 모습이다. 가슴이 찢었죠. 4번. 정부인은 부족대왕의 어머니 자신의 말에 대한 최 씨의 반응을 보고 걱정했죠. 걱정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야, 한결같은 저 마음 변하지 않을 텐데 어떡하지? 우리 아들 뭐 이런 거지. 그다음 최 씨는 하늘의 유생과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소망. 여기서는 축원하고 있었죠. 맞았지. 지금 내용은 다 맞았어. 4번만 틀리고. 자, 그다음에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봅시다. 자, A 부분은 정부인 도적대왕의 어머니가 최 씨를 설득하고 혼산날을 억지로 정하는 장면이고, B는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서 가서 만나라고 알려주는 거야. 자,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봅시다. 자, 봐봐. 쭉 봐봐. 자, 과거 행적을 밝히면서 설득한 건 아니고요. 정체를 추론한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결혼할 나이가 됐어. 더 늙으면 안 되니까 결혼해서 아기 낳고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지. 상대의 정체를 추측하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 행적을 돌아보는 것도 아니지요. 그지? 상대가 저지른 행위를 언급하며 비판을 전하기 지금 꼬시러 비판하면 되겠니? 아니지. 4번. 상대가 처한 상황을 환기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 상대가 해야 할 일, 이제 결혼하고 애도 낳아야지. 이런 거야. 맞았고요. B. 자신이 상대에게 하는 행위의 이유를 밝히며 상대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내용 그대로 말하기 방식이니까 읽으면서 아까 확인했던 거 그대로야. B에서는 금산사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의 지압이 유연의 정성이 지극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야. 빨리 달아난 날짜를 정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그다음 5번. A에서 자신과 상대의 관계를 언급하며 이런 거 없고요. 정답은 4번이다. 비교적 쉬운 문제 3번으로 가볼까? 꿈에 관한 설명이다. 자장조차라는 것. 자, 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첫 번째 꿈에서는 잘 믿지 않았잖아.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자, 고향에 대한 그리운 마음은 그 전부터 품었고요. 최 씨가 개선이 하는 말에 따라 자, 나가서 여승 봅시다. 이 말에 따라간 거죠. 나가면 여승이 있다고 그랬는데 개선이가 와서 밖에 여승이 왔는데 아주 아름다운 여승이다. 마을 사람들이 다 양식을 주고 그러고 있다. 우리도 한번 보러 가자. 그 말을 따르게 된 이유가 꿈속에 여승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답은 2번. 최 씨가 밤낮으로 자신의 처지를 이건 아니고 4번. 최 씨가 개선에게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게 이거 아니야. 개선은 여기서 그냥 이끄는 정도. 최 씨의 마음에 불안감, 안도감이 저를 그냥 X죠. 불안감이라고 얘기했지. 첫 번째 꿈 불안감. 어지러웠다라니. 정답은 2번이 정답이지. 자, 4번을 볼까? 복을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거다. 서해 무릉기는 남녀 간의 혼사 성취 과정을 중심으로 작품이 이루어지는데 결혼하려고 했는데 납치된단 말이야. 혼사를 전후로 해서 나타나는 장애를 극복하고 남녀가 다시 결합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작품에는 남녀가 인척관계라는 점, 혼사를 방해하는 제3자로 인해서 혼사 장애가 일어난다고. 이거를 혼사 장애담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사 장애담 그러니까 결혼을 못했다 이게 아니야. 이야기 속에 결혼 과정이 순탄치 않고 장애가 발생한다 그런 뜻이지. 근데 그거 극복해야 하네? 극복한다고. 이때 주인공이 신부를 찾아다니며 유연히 찾아다니잖아. 제외하고요.
완전한 혼사 애정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3자 도적대왕 시련을 겪는다. 주인공의 고난 극복 과정에는 비현실적 조력자 누구냐? 부처님이지. 자, 그 다음에 이는 주인공의 애정에 성취되는데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비현실적 조력자마저 도와줄 만큼 이들의 사랑은 그 절대적 인연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 부처님까지 나온 거야. 자, 4번 틀린 거 찾아봅시다. 이거 보기하고 관련시켜야 돼. 그냥 하면 안 되고. 자, 보기 한번 봅시다. 1번 유생이 배를 띄워 대양을 방황하다가 큰 섬에 들어가게 돼. 3년 차에 납치당한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신랑의 여정이고 고난 극복 과정이지요. 맞았지? 그지? 2번 최 씨가 금산사 부처의 말을 듣고 만난 여승은 남녀 주인공에 도움을 주는 비현실적 조력자로 뭐였네? 유생의 애정을 이루는데 정당성을 부여한다. 아, 여승이 아니고요. 비현실적 조력자는 부처님이지. 여기 주어가 여승이잖아. 여승은 비현실적 조력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주인공 당사자인데. 이해되냐 무슨 말이지? 부처님이 비현실적 조력자고 이 사람들의 사랑을 이룬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지. 정답은 2번이 틀렸잖아. 내용이 틀렸잖아. 3번 유생이 굴에 몸을 숨기고 마을에서 얻어온 양식으로 연명해. 주인공이 신부를 납치한 대상과 대결 구도에서 열쇠에 놓여 있다. 지금 그래서 시간만 자꾸 가고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장군이 혼례를 치를 뜻에 다급한 상황에서 최 씨가 죽고자 하는 것은 남녀 주인공 간의 애정 성취하는 데 있어 혼사 장애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중간에 제3자가 누구라고? 여기 있잖아. 장군. 도적 장군. 얘가 장애를 일으킨 요소다. 맞았고 유생이 담장을 살피고 있다가 최 씨의 목소리를 들은 후 재해에 대해서 언급하며 응답하는 것은 주인공이 유연히 완전한 혼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과 관련이 되는 거죠. 저렇게 얘기했더니 최 씨가 이건 지압이 유연이의 목소리다. 확인하는 거잖아. 정답은 2번의 내용이 틀렸고 비현실적 조력자로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건 금산사 부처님이다. 여승이 아니고요.